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 정상화는 물론이고 언론 정상화 관련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전했죠. 특히 검찰 정상화 관련해서 당론 채택에 만장일치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당론이 정해진 이후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민주당의 파이도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인수위에선 방금 전 검찰 정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행위라고요? 김호수 총장 또한 이게 헌법 정면 위반이라면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고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러니한 건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후보 시절 검찰 수사 분리 기소 찬성하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권성동, 김호수, 이동섭, 유승민, 곽상도, 오신환, 금태섭, 주호영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했다고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면 안 된다 이겁니까? 이거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특히 김건희와 한동훈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보며 당연히 검찰 정상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방송에 나와 검찰 정상화법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어려울 것이다. 4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경찰 재편 법안도 신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국형 FBI는 장기 과제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형태로 이뤄질 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 정상화에 만장일치 추인된 건 앞서 보셨듯이 오만한 검찰의 행태가 기름을 부은 거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에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겠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안까지 이미 마련해 뒀다는 거고요. 수사권 분리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마치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준비도 안 된 것처럼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수사권 일부 조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기를 거쳐서 수사 기소 분리, 당연히 경찰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개편이 필수고요. 공수처 강화, 수사 절차법 제정, 이런 단계들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민주당을 저렇게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난다고요? 그럼 본인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트롤 당대표가 어떻게든 프레임 씌워보고자 어거지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지민 완박이요? 그냥 지지자 믿고 개혁하면 민주당 완전히 박수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건너 소식을 접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차단 해제 숙제나 풀어줬으면 좋겠고, 딴 데 가서 키보드 배틀로 허세 부리지 말고 키보드 배틀 뜨고 싶으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요. 이외로도 윤석열 당선자는 어제 박근혜 씨를 찾아가서 명예회복을 돕겠다 그러는데 자기 손으로 최대 구형을 해놓고 명예회복을 돕겠다고요? 검사 시절의 본인의 행보마저도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아휴. 특히 검찰 정상화의 최전선에 나섰던 조국 전 장관, 그분의 따님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보며 그럼 동일잣대, 동일검증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같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보도들을 늘 해주시는데요. 고려대가 선택적 입학 취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 모 교수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의 사례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도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바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하고요. 이외로도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794건을 교육부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죠. 김민웅 교수의 지적이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조민씨 사례처럼 입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입학 취소를 한다는 건 최악의 학교 폭력이란 비판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려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기자다운 기자다, 조국을 본보기로 삼아서 현대판 능지처참을 시행한 거다, 우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런 메시지 전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조국 전 장관도 고려대와 검찰, 교육부에 공개 질문을 남겼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만 제출됐는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의사 2명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겠냐고 공개 질문을 남긴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